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린트 인사드립니다. 이제 주말이 또 시작된 것 같은데 다 갔네요. 예, 뭐 어쨌든 또 새로 한 주가 시작되면 또 새로운 주말이 오고 그럼으로써 또 우리가 사는 그게 낙이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다 저물어 가는 주말 이 시간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북한이 정상 국가인가? 그동안 정상 국가인 모습을 보이려고 뭐 나름대로 똥돼지 김정은이가 뭐 나름대로 뭐 정상회담을 하네 뭐 기차를 뭐 50 몇 시간 60 몇 시간을 타면서 움직여가면서 나름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이것이 다 그냥 허위 눈속임이라는 게 지금 또 다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노이 회담이 깡통 회담이었다고 해서 뭐 김영철이니 김혁철이니 뭐 통역을 했던 여자 지 친여동생 해골바가지 김여정이마저도 뭐 근신을 취했다는데 뭐 근신 플러스 그녀는 지금 강력한 그 마약 중독설이 돌고 있지요. 진짜 그 거부할 수 없는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북한과 연계가 되고 있는. 그런데 어느 나라 정상 국가에서 외교 협상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뭐 아우지 탄광으로 총살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단 말입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에서 누가 외교관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외교관이 항상 그 국가 원수의 마음에 드는 그 외교 협상을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더한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덜한 성과를 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북한이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여실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노동신문인가 하는 그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신문에서는 허위 충성이니 딴 맘을 먹고 있네 소령에 대한 이런 개소리나 또 신문에서 짓거리고. 그런데 이런 체제를 이렇게 보면서도 대한민국 내거리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김정은이를 위인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둥, 백두 칭송을 해야 된다는 둥, 백두산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 불쌍놈 집안을 말입니다. 제가 먼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헤레비, 애비, 손자가 그 돌림자 하나로다가 이름을 제대로 못 짓는, 그래도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우리 전통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김일성 집안이 쌍놈 집안이다 보니까 돌림자가 원래 없는 건지 그거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일이겠죠. 여기에 더해서 북한이 이렇게까지 개망나니 정권이라는 게 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그래도 북한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대한민국의 좌파 빨갱이들과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그 문재인 빨갱이 문빨 낮은 단계의 연방제면 연방제지 낮은 단계 높은 단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방제로 가기 위한 그 첫 수순이거든요. 왜냐면은 법을 바꾼다는 건 입법기관인 국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반수로 안 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에. 근데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는 도저히 3분의 2 의석을 여권이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들고 나온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에서 30% 이상의
당선자를 낸 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단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제 더불어공산당과 자유한국당은 300석 의석의 30%에 해당하는 90석은 지역구에서 무난히 얻는 정당이었죠. 그러나 여기서는 전에 선거제도라는 식으로 하면은 또 여기서 당 지지율로 몇 석씩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110석도 되고 90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양당 모두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3분의 2가 안 나오겠으니까 연동형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미 30% 이상을 등록 지역구에서 얻은 당은 비례를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불어공산당의 꼼수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못 가져간다. 근데 무슨 술수를 쓰는 거냐면은 자기들도 못 가져가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은 이게 이제 내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불어공산당 뜻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범여권이라 그러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합쳐서. 그런데 요즘은 저 손학준가 뭔가 하는 거 노망난 노인네 때문에 이 바른미래당의 정체성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범여권인지 뭐 야권인지 말이 좋아 중도지. 이게 중도라는 건 개죽도 개밥도 아니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 3당만 연대를 해도 당장 내년에 저희들 뜻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더불어공산당은 비례대표를 한 명도 못 가져가요. 그런 제도 하에서는. 그러면 더불어공산당이 내세우는 슬로건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역구는 더불어공산당을 찍어주시고 정당은 정의당을 찍어주세요. 혹은 민주평화당을 찍어주세요. 또 혹은 민중당을 찍어주세요. 그건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정당 투표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한 석도 못 가져가요. 이미 지역구에서 30% 이상의 지역구 의원이 당선된다는 건 이건 기본 상식적인 얘기니까요. 그럼 나머지 비례대표를 범여권이 다 가져간단 말이죠. 범여권이. 무소속이나 이런 거는 뭐 비례대표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요. 다 가져가. 이렇게 해서 3분의 2 의석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개헌을 해서 문재인이 그렇게 바라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개헌을 하겠다는 거. 이게 뻔한 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대표가 그럼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에서만 붙자. 여기에 대해서 전혀 호응이 없죠. 어떻게 보면 국민이 뽑는 지역구에서만 뽑자라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다가는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건 다 날아가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무리 범여권이 뭐 자기들끼리 뭐 야합을 하고 지난번 창원 성산 선거처럼 세상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당이 야당한테 지역구를 양보하는 후보 단일화라는 이게 뭡니까? 여야 연합입니까? 뭡니까? 야권 연대란 말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지만 여야 연합이라는 건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이래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여당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선거에서 야당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선거인데 이 여야가 이런 식으로 야합을 한단 말이죠.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야합을 했는데 내년 선거에서는 내년 4.3 보선에서는 야합을 안 할까요? 뻔히 하지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어느 쪽에서 나경원 대표가 출마했다 하면 나경원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더불어공산당과 정의당의 야합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범여권이라는 이 빨갱이 세력의 뻔할 뻔짜인 제가 내기를 걸어도 좋다는 이 야합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을 배제시키고 지역구에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상한 제도로 인해서 3분의 2 의석을 만들겠다는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도 안 되고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넘어가면 이미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제1단계 첫걸음이 바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개헌의석 확보고, 그로 인해서 연방제로 가는 거죠. 이것이 고려 연방제든 뭐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의미는 없어요. 그건 단지 단어일 뿐이지. 그렇게 해서 연방제로 가고 나면은 적어도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으면서 50개 명의 주지사가 있지만 대통령은 하나이듯이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된다면 하나의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김정은이 될 대통령,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될 확률은, 이런 제도 하에서라면은 김정은이요 될 확률은 100%라는 거죠. 남한에서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래요, 뭐 홍준표, 안철수, 뭐 떨거지들 다, 온갖 떨거지들이 다 출마하지만 북한에선 1인 김정일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 말고 누가 찍겠습니까? 자, 당연지사지요.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겠어요? 뭐 이제 입법부를 하나로 만들자. 입법부를 하나로 만드는 거를 만들면 북한에서는 공산당 외에 누가 당선이 되겠습니까? 남한이야 뭐 중도 뭐 바른 미래니 틀린 미래니 해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전부 자한당 하나를 죽이기 위한 거거든요. 자기 나머지 당들은 다 당 이름만 다르지 가는 길이 외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공산화 수순이라는 거죠. 우선 패스트 트랙의 연동형으로 인한 3분의 1 의석을 확보한 다음에 개헌, 통일제, 고려 연방제든 뭐 그냥 연방제든 개헌. 그래서 연방제 통일. 그래서 통일 대통령으로 김정은으로 한 다음에 입법부까지 범여권이 장악.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산당과 더불어공산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합쳐지는 범여권의 공산당이 형성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자한당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예. 항상 이미 이 상황에서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는 공산당의 뜻대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한반도 적화는 이렇게 한다. 이것이 바로 문빨 정권의 스텝 바이 스텝의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여기에 이제 엄청난 그나마 미국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자유우파, 하나 남아있는 자유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으로 여러분들의 표를 몰아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싶다면은.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태워놓고 있는 패스트 트랙은 저지되는데, 당연히 국민의 힘을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라도 나타내야 되는 게, 우리는 결코 공산화를 원하진 않는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공산화를 하려는 수작을 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전하는 것도 우리 우파의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지금 보셨잖아요. 여러분, 토사구팽이란 말 아시죠? 그렇게 부려먹다가 총살, 아우지탄광, 정치수용법, 수용소, 이거 보셨잖아요. 지금 김정은의 통일이 된다고 해서 뭐 임종석이니 임수경이니 황선이니 하는 빨갱이들은 뭐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까? 박헌영이가 김일성에 의해서 처형되듯이 그들도 똑같이 제1 청산 대상이에요. 이런 걸 모르는 그 대한민국의 참 어떻게 보면 그 좌빨들, 나중에 피눈물 흘리고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현명함이 아닌가 생각해서 갑자기 급하게 한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좋아요와 구독 꾹꾹 꽉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